이런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일론 머스크. 무려 일론 머스크가 나는 한국 좋아하니까 한국 가서 이번에 무료 강연을 해줄 거야.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니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스페이스X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싹 다 알려줄게. 이런 무료 강연이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릴까요? 미니멈 100만 명은 신청을 할 거예요. 미니멈. 몇백만 명이 신청을 할 거예요. 무료니까. 근데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볼까요? 100만 원 잡아볼게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강연 한 번에 100만 원이면은. 근데도 이런 강연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알려주는 스페이스X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디테일이 있었는지 싹 다 알려주겠대요. 이게 100만 원이면 여러분, 저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이 강연을 신청한다고 봐요. 솔직히 10만 명 더 할 것 같아요. 100만 명까지 할 것 같아요. 100만 명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진짜 역대급 책인데, 일론 머스크가 무료 강연을 해도 이것보다 많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일단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론 머스크 얘기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천재 엔지니어의 인터뷰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책 분량만큼 강연을 한다? 100시간 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 저랑 독서 토론을 하는 상장기업 대표님, 뭐 오너분, 아니면 본부장님 이렇게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 중 한 분이 저한테 뜬금포로 먼저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깨톡하고 왔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는 제가 이전 카톡에서 들었었어요. 이거 임원들이랑 한번 읽고 독서 토론 해야겠다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대표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안 그래도 존경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이 회사는 안 잘 될 수가 없겠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소액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2천만 원어치 정도 샀어요. 그래서 이 카톡 뒤에도 내용이 더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고. 정말 이런 리더가 이끄는 회사는 안 잘 될 수가 없고 나도 응원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주주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상장회사의 CEO랑 임원이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읽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직접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못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거 내용 보시죠. 여러분 유튜브로는 이거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도 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읽으시죠.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자, 전 세계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구글, 아마존, 뭐 MS, 뭐 너무 대단한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1등 혁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그냥 정해져 있어요. 스페이스X예요. 압도적 1위 혁신 기업입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니까 그 과정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불가능이 가능이 되니까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됩니다. 기업 공개가 돼요. 상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뭐죠? 이거 스토리가 예술이네요. MBA 케이스 스터디보다 100배 좋습니다. 왜 100배 좋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죠? 비전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우리 인생의 펀더멘탈이고 뿌리거든요. 이게 거의 없어요. 이거 있는 조직이 잘 없고. 근데 우리는 비전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비전을 배우면 뭐가 가능해지죠? 미친 동기부여가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깨알같이 엄청난 디테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100배 사고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100배 업도 되고요. 스케일 업도 되고요. 100분의 1 스케일 다운도 돼요. 100분의 1은 뭐냐? 비용을 100분의 1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미친 책이에요. 미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대국민 필독서고 저는 제 이게 사명이에요. 정말로 이 책을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더 읽게 하자. 여러분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출판사 책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어딜 가도 있을 거예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책은 좀 두껍습니다. 근데 자주 가세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표시해둔 다음에 또 읽으세요. 이 책은 진짜 여러분
책 한 권으로 이것보다 경영, 경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진짜 깊이 있는 인문학 책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인문학이죠. 인문학이 뭐예요? 깊게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일론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가 왜 필요해? 일론 머스크한테 다행성 종이 되기 위해서. 이거보다 지금 말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이거보다 깊이 있는 인문학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다행성 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에서만 살면 안 되고 화성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깊이 있는 인문학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인류 멸종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에서 그러면서 세계 최고 천재 엔지니어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요. 미친 책입니다. 미친 책.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책이 굿리즈에서 저는 이런 평점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평점을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0권을 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역대급 평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좋은 책들이 진짜 많았는데 평점이 좋으면 4.0에서 4.2 사이예요. 4.3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칸 더 뛰어넘은 거예요. 4.5에 가까워요. 레이팅이 1000개가 넘는데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카테고리는 경영, 경제 아니면 과학으로 분류돼요. 근데 4.47이다. 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서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원서부터 꾸역꾸역 먼저 읽은 건데 저는 번역서도 읽었고 원서도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책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읽어볼 건데 자,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이 책의 본질을 100분의 1 정도밖에 전달을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문제를 발견하기 일쑤였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두 걸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흡수하려면 앞에 맥락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책을 읽을 때 장난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해 여름 펠컨 1 로켓 작업에 참여했던 다른 엔지니어들도 칼슨과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넘어왔다. 잭 더는 펠컨 1 프로그램 후반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일단 로켓 추진 시스템을 감독했었다. 이제 펠컨 1 로켓 발사팀은 펠컨 9 로켓 1단부 최종 조립과 시험에 투입되었다. 더는 이 잭 더니에요. 더는 며칠씩 공장에서 잘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죠. 며칠씩 공장에서 잘 정도로 펠컨 1 로켓 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로켓을 경납고에서 삼각대로 이동하기 위한 펠컨 9 로켓의 초도 시험 비행 준비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그때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특강이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슥 읽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잘 안 돼요. 왜? 그냥 했지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본 경험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1단 로켓 시험 준비를 위해 몇 달 동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어요. 더니 말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은 없었지만 작업은 보통 오전 9시경에 시작되었다. 해가 진 뒤에도 작업은 계속되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넘어가는 일이 잦았다. 엔지니어들이 맥글에 오면 한 달 이상 머물더라도 주말에 쉴 수가 없었다. 그냥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보는 것은 이거의 내용을 100분의 1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내용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텍사스에는 일하러 온 것이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그의 여름에 현지 직원들은 가끔 주말에 쉬기도 했다. 그런데 데이의 히트곡 Wake Me Up When September's End 9월이 끝나면 날 깨워줘는 그의 여름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진짜 여러분 저는 와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이 저한테 너무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열심히 일하는데 인생에서 제일 힘들게 열심히 일한 거는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따지면은 요즘이 박사과정 때보다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든 걸로 따지면은 그 박사과정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갖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아요. 칼슨이 먼저 이 일에 동원할 선박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은 왜 배를 찾아야 되냐면은 그 드래건이라고 여기 앞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요걸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로켓을 쏠 때는 그거를 굳이 회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저거 회수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진짜 웃겨요. 아니 별거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쫌팽이스럽게 일하거든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지만 모든 걸 옳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론 머스크가 뭐가 틀렸는지 좀 보여줄게요. 석유 회사가 해안 플랫폼 수백 개를 운영하고 있어 온갖 종류의 작업선이 있는 멕시코만 연안과 달리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드래건을 이렇게 끌어올릴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예요. 칼슨은 드래건 우주선을 들어올릴 대형 A-프레임 크레인을 장착한 배를 찾지 못하자 결국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멕시코만에는 많은데 텍사스 쪽에는 많은데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바지선을 빌려요. 그러면서 개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페이스X예요. 칼슨은 75m 길이의 바지선을 일단 빌려요. 긴 배를 빌려요. 드래건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뭔가 뭐 가스가 새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피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이동식 크레인을 빌려. 크레인이 붙어 있는 배가 없으니까 이동식 크레인을 빌려 바지선 한쪽 끝에 체인으로 결박한 뒤 체인을 배 갑판에 용접해 붙였다. 임기응변으로 만든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해요. 특히 잘 나가는 조직들은 이런 걸 잘해요. 팀원들은 통제실로 쓰기 위해 컨테이너도 하나 빌려 바지선 갑판에 실었다. 드래건을 실을 자리에는 고무를 입힌 받침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주선에 불이 붙으면 바닷물을 뿌리기 위해 받침대 주위에 노즐도 설치했다. 불 붙어서 이렇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드래건 회수가 시험 비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시험 비행에는 드래건 회수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선 재사용을 추구하고 있던 머스크는 진짜 퓨처 셀프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비전이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력이 진짜 넘사벽이어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퓨처 셀프의 표본이다 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머스크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팀과 항상 최소 인원만 거의 투입시켜요. 적은 예산을 승인했다. 이게 문제예요. 바지선 임차료는 하루에 4만 달러가 넘었고 꽤 비싸요. 그렇죠? 하루에 요즘 환율로 하면 6천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바지선을 끌고 갈 예인선도 최소한 그 정도 돈을 들터였다. 그러니까 요 배 2개 빌리는 데만 1.2억. 여기에 직원들이 타고 갈 배와 다른 비용까지 더하면 하루에 10만 달러. 요즘 환율로 하면 1.5억이네요. 그렇죠? 하루에 그냥 1.5억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1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였다. 머스크가 쓰려고 하는 돈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그 정도면 당시로서는 스페이스X의 큰 돈이었기 때문에 머스크와 직접 대화해야 했어요. 돈은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인선을 놓칠 지경까지 갔죠. 이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인선은 대부분 연안형이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심해형 예인선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 머스크는 발사일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인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우겼는데 발사일은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예약했던 예인선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이거 다 개조까지 해놨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2010년 12월 초 칼슨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예인선이 롱비치까지 오려면 이틀 걸릴 터였고 거기서 우주선이 떨어질 곳까지 가려면 이틀이 더 소요될 터였다. 벌써 이것만 4일 들어가니까 6억 써야 되는 거예요. 드래건을 회수하기 위해 바지선을 보내려면 예인선에 돈을 지불해야 했다.
마침내 칼슨은 예인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야 할 시각을 겨우 4시간 앞둔 새벽 2시에 머스크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머스크는 찡그린 얼굴, 이모티콘과 함께 오케이! 라는 간결한 문자를 보내왔다. 진짜 이건 쫌팽이스러운 거예요. 왜? 이거는 많이 아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돈을 아끼려다가 다 날리기 때문에 이미 안 그래도 몇 억 들어간 것마저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프레질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구 1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몰상식적인 어떤 의사결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신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교사 하는 거죠, 우리는. 일론 머스크도 저랬었구나. 우리는 저런 상황이 오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머스크보다 어떤 심리적 압박, 그다음에 경제적 압박이 센 게 아니니까 우리는 덜 짜증내고 덜 비이성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반면교사 하면 너무 좋죠. 그다음에 뭔가 일론 머스크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일 테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러니까 좀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책은 뭐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쓴 책도 아니고 여기에서 에릭 버거 작가님은 일론 머스크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요. 많이 지적합니다. 뒤에 끝부분에는 스페이스X가 망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안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 100% 동의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괜히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우리 노미네이션 된 게 아니에요. 최종 후보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시고 이 책은 여러분 싱큐베이션 24기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읽어보셔도 좋고 근데 이 책이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신 다음에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읽어본 분들은 많잖아요. 그럼 이게 2권만 읽으면 드디어 여러분도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싱큐베이션은 여러분 무료 모임이에요.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 검색해도 좋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저희가 싱큐베이션 신청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근데 여러분 무료 모임인데 이거를 4개를 다 읽고 나서 서평을 쓰는 게 수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시면 저희가 저희 자비로 서티피케이트를 여러분 이름 써서 만들어서 나무 메달에 여러분이 그 기수에서 읽은 책 이름까지 각인을 해서 다 그래서 매뉴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만드는 비용이 웬만한 저렴한 독서클럽의 그 등록비랑 똑같아요. 저희는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데 그 정도 진심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독서만큼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화성 가려는 의지보다 저희가 이 독서만큼은 저희가 더 있다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독서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해요. 저희가 만든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팽팽탱탱. 머리는 팽팽 돌아가고 근육은 탱탱하게 만들고 이거 안 되죠? 어떤 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상상스퀘어는 여러분을 팽팽탱탱하게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모시고 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이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